12월 1일 수요일입니다. 12월의 첫날을 아주 빨리 맞이했습니다. 지금은 새벽 1시 정각입니다. 1시간 30분 전에 제 골방 건너편에 있는 우리 동네 작은 슈퍼마켓 사장님이 샷타를 어김없이 내렸고요. 지금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붑니다. 태풍 같아요. 살벌하게 붑니다. 막 흔들리고 바다다닥 거리고 그런 상황입니다. 바깥이 이렇게 춥고 바람이 심하게 불 때 문을 닫고 밤에 혼자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책을 보면 그 맛이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그 맛이 좋습니다. 오늘은 아침 일찍부터 좀 많이 설쳤는 날입니다. 많이 설쳐서 그런지 방금 전까지 입이 찢어지도록 하품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에 영상 하나 남기고 자려고 켜봤습니다. 입이 찢어진다라고 하는 표현 쓰면은 특정 인물이 떠오르는 시기라서 기분이 불쾌한데요. 골목 상권에 관한 칼럼을 보려고 해요. 지금 아까 제가 밤에 마지막 운전하면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여기 옆에 보면은 조금 큰 사거리가 있거든요. 경주는 작은 도시라서 우리 도시에서는 비교적 큰 사거리라고 할 수 있지만 큰 도시에 비해서는 대부분 이제 골목이죠. 경주 전체가 골목 상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 작은 도시죠. 뭐 그건 제가 경주를 무시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그냥 규모가 그렇다는 거죠. 그 사거리 바로 이제 근방에 국밥집이 오픈을 했더라고요. 이 경기에도 누군가는 새로운 출발을 하는 아주 반가운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또 국밥 매니아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 팔팔 끓는 그 탕을 삼키면 기도가 상한다 싶어가지고 식도가 상한다 싶어가지고 기도가 왜 상하노? 좀 자제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 오픈한 집 딱 앞에 차를 세우고 반가워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우리 동네 국밥집 오픈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사를 하니까 저기 학교 앞에 태권도장 하는 관장님 아니세요? 라고 이제 아는 체를 해 주시더라고요. 고맙대요.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그 메뉴가 적힌 스티커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스티커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한 그릇 드시고 가세요. 라고 하는데 그땐 배가 안 고파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하고 그냥 나왔는데 참 잘 되기를 바라고 홀이 꽤 크던데 항상 사람들로 북적거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있고 또 중심상가는 중심상가대로 지금 경주에서 뭐 도심을 살린다는 르네상스 발음도 잘 안 돼요. 르네상스다. 이름은 참 기똥차게 붙여놨는데 돈을 이제 갖다 부어버렸죠. 그래가지고 공실되어 있는데 새로운 상인들이 들어가면은 이제 임대료하고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좀 채워지고 있습니다만 채워지고 있는 중에도 그 옆에는 누군가가 또 폐업을 해가지고 임대 이렇게 붙여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상인들이 잘 되기를 그 누구보다 응원하고 환영합니다. 환영하는데 청년 사업 지원한다고 하는 그 욜로몰도 마찬가지고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잘 되면 좋지만 제가 뭐 악담할 이유가 전혀 없고요. 근데 과연 저렇게 지원해 주는 게 될까 하는 게 늘 의구심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원의 분배의 형평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문제가 좀 심각하죠, 실은. 누군가는 바로 그 앞전 기간 때 자력으로 오픈을 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그 골목이 아닌 다른 곳에서 그러니까 혜택 보지 않는 섹터
해서 이제 오픈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자원이 분배가 심각하게 이제 왜곡이 되는 것이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꺼낸 것은 비타민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국경제 정규제 TV에서, 이게 이제 한국경제 논설팀에서 편찬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내놨던 정보지입니다. 고급 정보지입니다. 아주 양질의. 이걸 제가 이제 1호부터 종간호까지 다 갖고 있는데 공부 열심히 했었습니다. 공부는 열심히 해도 이제 머리에 남는 건 없는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는 뇌입니다만은 한번 꺼내봤습니다. 이거는 2014년 5월 29일 발행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2015년 11월 19일 발행된 겁니다. 먼저 앞전 제목은 골목은 살아나지 않았다. 골목정책의 효과 논란.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4월 제빵, 치킨, 피자, 커피 전문점, 편의점 등의 모범거래 기준을 발표했다. 모범거래 기준. 단어부터가 숨이 탁 막히죠. 모범거래 기준은 점포의 과포화를 방지하기 위해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거리를 설정하고 점주 부담을 가중시키는 과도한 매장 리뉴얼을 방지하는 등이 핵심이다. 굉장히 착한 듯한 그런 이제 규제입니다. 거리 제한은 피자는 1500m, 치킨 800m, 제빵, 커피는 500m, 편의점은 250m다. 이와 별도로 동반성장위원회는 2013년 2월 생계형 서비스업인 제과점업과 음식업 등 서비스 14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2014년 7월 31일 정규제 TV는 골목은 바뀌지 않았다는 제목의 프로를 내보냈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이야기도 담았다. 2년 전 만들었던 모범거래 기준을 폐지한다는 일대 전환이다. 편의점과 빵집의 신규 출점 거리 제한을 3분기까지 아예 폐지키로 했다. 골목 정책은 지금도 그 효과를 놓고 논란이 치열하다. 정부도 갈팡질팡이다. 대기업 출점 제한으로 중기 프랜차이즈와 외작의 프랜차이즈만 늘었다. 파리바게뜨와 뜨레주루가 주춤하는 사이 잇브레드, 이지바이, 스타벅스만 급속히 늘었다. 또 신규 진입이 막히자 기존 점포 권리금만 올라갔다. 구멍가게도 마찬가지였다. 뭐 쭉 내려옵니다. 동반성장은 동반후퇴다. 골목 상권만이 아니다. 사회적 기업도 마찬가지다. 3,000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 10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였다. 사회적 기업은 과연 목표를 달성하였나? 아니다. 기존 일자리를 사회적 기업 일자리로 대체할 뿐이었다. 청소 용역을 하던 작은 기업들이 쫓겨나고 사회적 기업의 일자리로 바뀐 것뿐이다. 우리 경주는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안 된다고 하는 건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 주민자치법 그 개정안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시의원이 먼저 선도적으로 꺼내놓은 게 있습니다. 또 이 경주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시의원이 있습니다. 뭐 없을 이유도 없죠. 그렇다고 해서 반대쪽 오른쪽이 보수 색채를 뚜렷이 드러내는 집단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라는 거 경주에는 이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는 창의와 혁신에서 생긴다. 전통시장은 혁신과는 거리가 멀다. 자기의 자녀는 취직시키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런 곳을 살리는 것은 혁신이 아니다. 2014년 지금도 골목은 변하지 않았다. 2021년 골목은 얼마나 변했을까? 이런 걸 물어볼 수가 있죠. 여기 이제 거리 제한이라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우리 과거의 경주 지역에 태권도장도 거리 제한이 있었습니다. 거리 제한을 무슨 공정거래위원회나 관청에서 정해준 게 아니라 태권도장들끼리 몇 개 안 되는 숫자가 있을 때 관장들끼리, 예를 들어서 이제 태권도 배우는 제자들이 성장할 거 아닙니까? 나이가 차고 무력이 쌓이죠. 단수가.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독립해가지고 스승을 떠나가지고 오픈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안 돼 라고 묶어버리는 겁니다. 여기 경주 도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경주가 외곽지가 좀 더 벌어져서 좀 주거지가 넓어졌습니다만은, 과거에는 다 이제 시내 중심 상가 주변을 오밀조밀 이제 모여 살 때인데, 여기에서 직선거리 500m로 출점 제한을 해버린 거죠. 여기서 500m 제한을 하게 되면은 그냥 다른 도장, 신규 도장은 하지 말라는 소리인 겁니다. 그때 선배 관장님들이 정말 그야말로 꿀 빨았죠. 근데 돌아보면은 그렇게 거리 제한까지 만들어 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학령 인구도 지금과는 비교 안 될 정도로 많았고, 뭐 이 주변에는 초등학교들이 오전반, 오후반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굉장했죠. 그리고 초중고 밀집 지역이었고, 여기가. 그리고 그때는 이제 붐이 있었습니다. 18기 또는 뭐 격투기, 우슈하고 18기는 좀 교차됩니다만은 태권도, 합기도 이런 무술 계통의 이소룡이 그때 또 유행하고 막 할 때니까 그런 붐이 있을 때 치고는 그렇게 잘 된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그때 선배 관장님들 제가 뭐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닥 능력자는 아니었다. 그런 호기임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거리 제한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웃긴 거죠. 지금은 한 건물에 3층에 태권도장이 있는데 2층에 들어가 버리고 막 그럽니다. 우리 태권도장이 지금 여기 학교 앞에 있는데요. 한 블록 옆에 있던 한 40년 넘었는 태권도장입니다. 그 도장도 그때 당시 아까 말했던 그 예의 그 거리 제한에 동참하던 그 오래된 터줏대감이라고 할 수 있는 태권도장이 있었는데, 그 태권도장을 지금 다른 사람이 인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옮겼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한 70m 옆에 옮겼습니다. 옮기니까 주변 사람들과 도장에 근무하는 사범의 반응이 흥미로웠어요. 아니, 태권도장이 여기 있는데 바로 옆에 저렇게 와도 되는 거냐. 정작 나는 가만히 있는데 딴 사람들이 입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태권도장의 사범도 황당해요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범에게 그랬습니다. 뭐가 황당하지? 뭐가 황당해? 당장 우리 여기 1층에 피아노 학원이 있고 바로 길 건너편에 피아노 학원이 있다. 당장 1층에 문방구가 있고 코너 돌아가면 바로 문방구가 또 있다. 또 있다. 해장국집들은 따닥따닥 붙어 있다. 제과점도 뜨레주로와 파리바게트가 바로 마주보고 경쟁하고 있다. 비타 500과 바카스가 박터지게 경쟁을 하고 있다. 왜 태권도장은 바로 옆에 있으면 안 되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그걸 견뎌내야 된다. 거기에서 올라와야 된다. 젊을 때부터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된다고 오히려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입장을 바꿔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미 학교 앞이 이제 괜찮은 자리라고 우리가 볼 때, A 지역이라고 볼 때, 누군가가 있는 곳에 만약 제가 다른 지역에서 이사를 왔다면 나 같으면 어디다가 자리를 잡으려고 할 것이냐? A 지역이 아닌
뜬금없이 한 블록 옆에 골목에다가 자리 잡을 것이냐? 안 그럴 거 아니냐? 나는 더 할 거다. 아마 더 길을 쓰고 이 틈새를 집어 들어와서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아마 할 것이다. 바로 옆에 하는데 왜 그걸 황당해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오히려 제가 설명을 했었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이 국가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거리 제한을 만들어 두고, 또 여기 보면은 과도한 매장 리뉴얼을 방지하는 규칙이 있다고 하는데, 과도한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비과학적인 단어죠. 프랜차이즈 본사의 판단이 전지전능한 판단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거기에서 연구개발 영역에서 부서에서 나름대로 시장 조사를 하고 유행하는 트렌드를 분석을 해서 해마다 조금 점주 입장에서는 과하다고 표현의 느낌을 가질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가고자 하는 게 프랜차이즈의 색깔이고, 그걸 하자고 자발적으로 이제 계약서를 쓰고 스타트를 했는데, 국가가 그 사이에 집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착한 암행어사 노릇 하겠다라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기존의 권리금만 높여주게 되는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가 나타나고, 발전을 저해하게 하면서 오히려 해외 브랜드가 들어와 가지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그런 이제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진다, 뭐 그런 이야기고요. 일자리 계산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발전이라는 이름의 발전 저해법이라고 하는 뭐 제목이 있는데, 이거보다도 제가 여기에다가 판결문을 하나 삽입해서 붙여놓은 게 있습니다. 이 판결문은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한 판결문입니다.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위법하다고. 그러니까 지금 뭐 홈플러스라든지 뭐 우리 경주로 보면은 이러한 마트들의 한 달에 2번인가요? 놀아라, 강제로 휴업해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는 위법하다라고 했는 것을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라고 하는 그 판결문입니다. 그래서 주요 쟁점이 된 부분을 발췌한 걸 제가 여기다가 출력해서 갖다 붙여놨네요.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1997년 4월 10일 법률 제5327호로 제정되면서 대형마트의 개설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여 자유로운 개설 등록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쇼핑 편익이나 유통구조 개선, 물가 안정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대형마트 등이 소규모 지역 상권에까지 무차별적으로 진출하여, 무차별적으로 이런 단어를 쓰죠. 시장을 잠식함으로 인한 전통시장의 위축과 중소상인의 생존 위협, 24시간 영업에 따른 대형마트 소속 근로자의 일상적인 야간 근무 등 부정적인 효과도 나타나게 되었다. 중소상인의 생존 위협, 뭐 전통시장의 위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소비 패턴의 변화, 트렌드일 뿐인데, A의 위축이 B의 출현 때문이다라고 이제 상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대형마트 소속 근로자의 일상적인 야간 근무 등 이렇게 근로 형태에 대해서도 이제 법원이 입을대고 있는데, 이거는 각자의 자율 계약에 따른 것인데, 그 계약 속에 사법부가 개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근무 형태를 누군가는 낮에 다른 공부를 하고 밤에 알바로 들어온다거나, 또는 낮에 알바를 하고 밤에는 퇴근해서 간다거나, 각양각색의 형태의 생활
패턴을 가진 사람들이 그야말로 절실하게 찾는 일자리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이 고되지 않느냐라고 자기들이 이제 걱정을 하는 것이죠. 사법부가. 이러한 현상으로 인한 대책으로 2012년 1월 17일 법률 개정안을 통하여 이 사건 조항이 신설되었으니, 이와 같은 대형마트의 영업 행위에 대한 규제 입법과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규제 행정은 앞서 본 헌법 제119조 제2항에 정한 합법적 근거 및 정당성도 갖고 있는 것이다. 경제민주화 조항을 말하는 것 같아요. 119조가 119조 1항에서 2항이 87체제 이후에 붙은 그거 맞죠? 그리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중소 유통업과의 상생 발전 등 이 사건 각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정대할 뿐만 아니라 이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도 크다고 할 것이다. 자기들이 이렇게 하면은 더 발전할 것이고, 이렇게 하면은 공익이 보호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책 제목을 빌어서 말하면 치명적인 자만을 또는 착각을 하고 있는 사법부다. 반면에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로 인하여 침해되는 원고들의 영업의 자유는 직업의 자유 중 상대적으로 폭넓은 제한이 가능한 직업 수행의 자유에 해당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 기본권에 속한다. 너무 확장해서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처분 중 영업시간 제한 처분은 소비자의 이용 빈도가 비교적 낮은 심야나 새벽 시간대 영업만을 제한하는 것이고, 의무 휴업일 지정 처분은 한 달에 이틀의 의무 휴업만을 명하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원고들의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의 선택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굉장히 건방지죠.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근로자들을 조금 편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이틀 쉬는 것 정도 가지고 너희들이 그렇게 영업이익에 타격을 받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는 놀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출장 횟수 10회 중에서 2회는 고무신을 신고 나간다고 해서 너의 경기 실적이 그렇게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 응석 부리지 마, 이 손흥민 선수야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을 이 사법부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한 규제의 실효성에 대하여는 양측의 경제효과 분석 등 자료만으로 규제에 따른 전통시장과 중소상인들의 매출 증대 등 효과나 대형마트 개설자와 납품업자 등 매출 감소 등 효과의 경중을 정확히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앞서 본 이 사건 조항에 따른 규제 취지 등에 비추어 단순히 경제효과 분석 등에 따르면 적어도 대형마트 등의 연도별 증가 추세와 그에 대응하는 전통시장 등의 지속적 위축 현상이 일반적으로 상관관계가 있고, 실제 의무 휴업일 지정의 규제로 인한 전통시장 등의 고객수 증가나 매출액 증대 효과가 통상 예측 가능하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일반적 조사 결과와 달리 특별히 피고들 관내에서만 이 사건 각 처분에서 선택된 규제 수단이 불필요한 것이라거나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공익이다, 사익이다의 기준 자체를 이 사람들은 어떤 기준으로 내리고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대형마트 안에 있는 입점에 있는 사람들이 다 또 소규모 상인들입니다. 소규모 상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시장이라고 불리는 곳에 가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빡빡하게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복합 쇼핑몰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듯이, 대형마트 안에도 각자의 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고, 거기에 납품하는 농민들, 수산업자들, 축산업자들 다 있는 거거든요. 똑같은 형태인 겁니다. 근데 좀 다르죠. 쾌적하고 좀 더. 뭐 이런 말 하면은 또 전통시장
있는 분들이 약간 불쾌하게 느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건 뭐 그냥 객관화할 수 있는, 계량화할 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은 비닐봉다리에 물 묻혀가지고 생선 냄새 나게 주는 거하고, 그거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지 않습니까? 손질 딱 돼가지고, 뭐 화장실도 잘 돼 있고요. 주차장도 잘 돼 있고. 그러나, 그거는 저의 생각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전통시장, 재래시장이 좋아. 거기 가면 재밌어. 그리고 거기에 내가 정이 붙은 할머니, 순댓집이 있거든? 학교 다닐 때부터 가던 곳이야. 그런 사람은 또 거기 가면 되는 것이죠. 근데 대형마트의 문을 닫게 되면은 그 손님들이 풍선 효과처럼 밀려가지고 전통시장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매출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단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지금 아니라고 다 결과들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건 좀 오래된 칼럼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논쟁은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꺼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큰 업체라고 생각되는, 최근에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외지 자본 투자 안 된다라고 데모를 하거든요. 대형 예식장이 지금 자리 잡으려고 하니까, 저도 지난주도 그렇고 다음 주도 또 2건 결혼식 가야 되는 일이 있는데, 다 합쳐서 3건 다 울산이에요. 아주 큰 곳입니다. 쇼핑몰까지 같이 끼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표현으로는, 야, 여기는 한번 들어오면 돈 홀랑 털려가지고 나가겠다. 현금 인출기까지 갖다 놨네. 돈 홀홀 빨아먹는다. 뭐 이렇게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이제 뭐 옷가게 뭐 온갖 이제 상점들이 있고, 예식장은 예식장대로 있고, 음식도 상당히 질이 좋더라고요. 그 외지 자본이죠. 포항 같은 경우에는 외지 자본이 없으면 포항제철이 들어설 수가 없었죠. 대한민국은 다 외지 자본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까 저기도 오다 보니까 외래 어종 낚시 대회라고 하는 행사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외래 어종은 무엇이고 토종 어종은 언제부터 있었기 때문에 토종인 것이냐, 전통은 언제부터 있었기 때문에 전통인 것이냐. 정통이 있고 또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다 도토리 키재기죠. 다 도토리 키재기. 나는 흉노족의 후예다, 흉노족.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엉덩이에 있는 푸른 반점은 흉노족이 신라에 왔다가 다시 저 위로 여진족이 되어서 다시 내려와가지고 후금이 되고 해서 여기 와가지고 우리에게 남긴 흔적이 푸른 반점 아니겠습니까? 따지자면 신라의 흔적이기도 하고, 또 올라가면 흉노족의 흔적이기도 하죠. 아프리카 기원설에 따르면 아프리카 후예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모든 생명체는 전학생이다. 다 뒤섞이는 것이지 전통이다, 외래다, 뭐가 없다. 아까 여기에서도 나왔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정주형 마켓이 있고 유목형, 저는 유목형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는 이제 유랑형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유랑형.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는 보부상. 우리가 뭐 장돌뱅이라고 좀 낮추어서 표현할 때 그걸 상설화 해놨는 게 지금의 전통시장 또는 재래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상점, 전빵, 상회, 이게 이제 일제시대 때 들어왔던 마켓 형태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게 대형마트입니다. 대형마트도 지금은 다시 축소형으로 또 조금 바뀌는 트렌드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변천 과정에 있는 것인데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과잉보호되고 있다. 과잉보호를 한다고 해서 영업 실적이 높아지는 것이라면 모르겠으되 그것도 또 아니더라. 어디서 봤더라. 아까 제가 보다가 보니까 어마어마한 세금이 투입이 되었음에도 골목 상권은 그대로더라. 성장하지 않더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대 자본이라고 하니까 제가 그 정규제 주필의 영상을 가지고 편집했는 영상이 재밌는 게 있던데, 제가 짤막하게 해서 뒤에 한번 갖다 붙여
보겠습니다. 아이고 그대 잡어 아이고 그대 잡어 아이고 그대 잡어 하지마 우리 다 죽는다 지금 계속 다 죽는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안 죽어 이 새끼 다 죽지 않습니다.